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날이 추워서 바깥 활동도 활발하지 못한 요즘 무릎 관절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간에는 대자연병원 정형외과 이종명 과장과 함께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퇴행성 관절염. 그 시기와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양한데요. 최근 많이 시술되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이종명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릎이 아프면 나도 퇴행성 관절염은 아닐까 한 번쯤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네. 퇴행성 관절염에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 퇴행성 관절염은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집에만 머무시는 노인분들에게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증상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시리거나 무릎이 붓거나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지 않나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사실 참 흔한 증상인데요. 네. 자신이 퇴행성 관절염인지 무릎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증상이 있으면서 통증이 계속 된다면 병원을 찾으셔야 되겠죠. 예. 병원을 찾으시면 엑스레이 검사나 내시경 검사와 같은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릎과 같은 관절이 왜 이런 검사들이 필요하냐면 모형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무릎 관절은 윗뼈와 아랫뼈 그리고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이에 연골판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릎과 무릎을 연결시켜주는 십자인대라는 구조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릎을 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관절 연골이 닳게 되는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구조물들은 일반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뼈 이외에는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위의 이상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공명 영상과 같은 정밀 검사를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만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엑스레이상으로는 관절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죠. 네.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엑스레이 검사상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기가 많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연골이 이미 많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공명 영상과 같은 그런 검사를 통해서 연골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충분하게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글루코사민 같은 약물이나 PRP 치료, 프롤로 치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각각 어떤 효과가 있나요? 글루코사민과 같은 것은 연골을 이루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을 먹는 걸로 약재나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관절에 효과가 있을 때까지는 양이 굉장히 미미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효과 또한 아주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특효약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 많은데 그 특효약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해 주신 PRP 치료가 있는데요. PRP 치료는 우리 몸에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 속에 있는 혈장 성분을 따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장 성분 안에 들어있는 관절의 성장 인자라든가 화학 성분의 효과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개념인데요. 하지만 인대나 다른 부위의 치료 효과는 좀 알려져 있지만 관절 연골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결과는 아직 보고된 바가 적습니다. 따라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PRP 치료를 보험으로 아직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PRP 치료는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는요? 프롤로 치료는 이제 증식 치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대나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에 손상된 부위에 직접 주입을 함으로써 이제 주입하는 약물은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이나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포도당 같은 약물입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포도당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을 유발시켜서 인대를 새로운 조직으로 대체를 시키면서 조직의 치유를 촉진하는 원리가 되겠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에서 이 증식 치료를 시행할 경우에 인대 주변을 강화시키거나 치유를 촉진시켜서 통증을 줄여준 효과는 있지만 네. 단독 치료로는 관절 연골의 재생을 촉진시키지는 못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제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세 가지 방법 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겐 어떤 치료가 적절한가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그 시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한테 이 치료가 맞다.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예. 환자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겠고 그 이후에 그 환자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근데 치료 방법 중에 보니까 줄기세포 치료가 있던데요. 네.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기도 하나 보네요. 네. 요즘 줄기세포 뉴스나 이런 사회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줄기세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줄기세포는 최근에 항노화 치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 혈액 안에도 있고 골수 안에도 있고 그리고 지방세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뱃살 같은 곳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서 여러 군데에서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신체 장기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줄기세포 중에서 간엽 줄기세포라는 것은 줄기세포에서 이제 연골이나 뼈 이런 관절 부위에 네. 분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간엽 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네. 이 간엽 줄기세포를 퇴행성 관절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줄기세포가 요즘 세간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간엽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죠? 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성체 줄기세포 자체가, 네. 본인의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공식 기관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믿고 안전하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윤리적인 문제는, 배아 줄기세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줄기세포 치료가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퇴행성 관절염에 조금 더 효과적인 치료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관절 간격이 완전히 줄어들어 있고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연골이 굉장히 재생되지 않는 가능성이 네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줄기세포 치료 역시 별로 효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네. 심하게 진행되어 있거나 연골이 아주 망우되어서 관절 간격이 좁아진 경우에는 관절을 바꿔주는 네. 인공관절 치환술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는 분들을 보면은 네. 무릎을 구부리고 피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어차피 몇 년 뒤에 재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늦게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 인공관절 수술도 지금 2017년이지 않습니까? 네. 한 6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네. 수술 기법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예전에 발생했던 그런 합병증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방금 말씀하신 무릎을 구부리고 피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고 네.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 역시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건 좀 현재와 같이 재활치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아주 이제 요즘과 같이 체계적으로 잡힌 곳에서는 그런 합병증은 드문 편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께서 몇 년 뒤에 재수술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늦게 나이 먹을 때 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퇴행성 관절염 치환물 자체가 예. 수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쓰지 못하고 하지만 요즘에는 여러 이제 의료 외의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인공 대체물 자체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명도 15년에서 20년 정도는 넉넉히 쓸 수 있는 치약물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20년 정도 한 곳에서도 한 70%, 80% 이상의 좋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관절을 요즘에 너무 늦게 하시게 되면 너무 늦게 하시면 너무 고생하는 시간이 길어지십니다. 그래서 20년, 30년을 쓰실 수 있으니까 본인이 건강이 좋을 때, 조금이라도 좋을 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이종명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